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요즘 빈대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증이 좀 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믿을 만한 자료들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굵고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빈대가 아닌데 빈대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게 빈대예요. 색깔이 까맣지는 않고요. 이렇게 갈색입니다. 어린 유충은 1mm, 큰 놈은 7mm까지도 커진다고 합니다. 이 손톱의 크기하고 비교가 되죠. 굶어서 배가 홀쭉할 때는 보통은 참깨 크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뭘 먹고 사냐?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모기처럼. 옅은 갈색으로 납작하던 빈대가 잔뜩 배불리 피를 빨아먹고 나면 이렇게 통통해지고 피 색깔 때문에 이렇게 젓갈색이 됩니다. 언제 피를 빨아먹냐?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불 끄고 캄캄할 때.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빈대를 베드버그라고 합니다. 침대벌레.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굿나잇 하면서 Don't let the bed bugs bite 라는 인사도 한답니다. 자는 동안 빈대한테 물리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빈대는 사람 곁에 늘 있어 왔던 존재입니다. 자, 이게 빈대 물린 자국인데요. 하룻밤 사이에도 이렇게 여러 방을 물릴 수 있습니다. 물리는 줄도 모르고. 근데 사실은 빈대는 우리의 피부를 깨물지 않습니다. 주둥이가 빨대처럼 나와서 피부를 뚫습니다. 깨무는 게 아니라 꽂는 거죠. 이 녀석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침에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성분도 있어서요. 우리는 찔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피가 잘 빨려 나오도록 피가 응고되지 않게 하는 물질도 발사한다고 합니다. 거머리처럼. 이놈들이 한번 빨대를 꽂으면 5분 내지 10분에 걸쳐서 배불리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빵빵하게 피를 빨고 나면 그거 가지고 몇 주를 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내 피를 빨아먹은 그놈이 내일 또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3일 내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자, 빈대 물림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 9가지 정리해 봅니다. 첫째, 이게 과연 빈대한테 물린 것인가? 벌레 물린 자국이 이렇게 일렬로 나 있으면 이건 분명히 빈대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모기는 이렇게 일렬로 자국을 남기는 일은 좀 드물죠. 하지만 벼룩이나 이같이 피부 위에서 기어다니는 애들은 기어다니면서 물기 때문에 다 일렬로 문자국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리고 벌레 물린 자국의 크기나 형태 역시 이게 빈대인지 벼룩인지에 대한 확실한 단서가 되지는 못합니다. 사람마다 면역 반응이 다 달라서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같은 모기에 물려도 어떤 사람은 자국이 작고 어떤 사람은 더 크고 더 가렵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집안에 개나 고양이가 없는데 또 모기가 날아다니는 계절도 아닌데 최근에 야외 활동을 한 적도 없는데 물린 자국이 나타나고 가렵다. 근데 그 자국이 일렬로 나 있거나 막 모여 있다. 그렇다면 빈대일 가능성이 있죠. 이놈이 우리 피부에 빨대를 딱 꽂았는데 거기서 피가 쭉쭉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주변에서 또 딴 데를 찔러 봅니다. 피가 만족스럽게 잘 나오는 혈관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물린 자국이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 군데 물려서도 한 놈의 짓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빈대에 물리는 건 건강 면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기한테도 많이 물려봤잖아요. 아무 처치 없이 그냥 놔둬도 대개는 1,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물론 벌레를 아주 싫어하거나 벌레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죠. 우리 집에 빈대가 정말 너무 심각하게 많아져서 수십 마리한테 한꺼번에 당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죠. 그럴 땐 업체를 불러야죠. 하지만 너무 앞서서 공포에 사로잡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셋째, 모기나 야생진드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환을 옮길 수 있지만 빈대는 병을 옮기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빈대는 위험한 곤충은 아닙니다. 그리고 빈대는요, 평소에 사람 몸에 막 붙어 다니는 그런 놈은 아니에요. 얘네는 우리가 깨서 활동하면 도망 다니는 애들입니다. 몸에 잘 안 붙어 있어요. 넷째, 물린 자국은요, 물린 지 며칠 지나서 생긴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물리자마자 자국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대개는 며칠 있다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다섯째, 가렵습니다. 하지만 긁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톱 밑에는 늘 세균이 붙어 있어요. 긁다가 상처가 나면 거기에 세균이 감염돼서 더 붓고 진물나고 일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걸 2차 감염이라고 합니다. 빈대 물렸다고 해서 항생제 쓸 일은 전혀 아닌데요. 2차 감염이 되면 항생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 가려우시면 그 물린 그 부위가 아니라 주변을 긁어주세요. 물린 부위는 긁지 마시고 그냥 탁탁 때려주시는 정도가 좋겠어요. 여섯째, 물린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가려움증이 없어지는 날까지 매일 비누로 거품을 내서 물로 씻어주세요. 일곱째, 많이 가렵다면 수건으로 얼음을 싸서 얼음 찜질을 해주면 가려움증을 좀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너무 가렵다면 왜 벌레 물리는데
붓는데 바르는 약 있잖아요. 그걸 발라주면 됩니다. 만약 많이 붓고 심하게 빨개지면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줄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어떤 사람들은 빈대 물리고 나서 알러지 반응이 있기도 합니다. 그저 모기 물린 수준으로 가려운 게 아니라 두드러기처럼 넓게 부풀어 오르고 가렵다 못해서 아프기까지 하고,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운 거죠. 그럴 땐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알러지 반응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나 진통소염제 계통의 약을 받게 되실 수도 있어요. 아홉째, 아주 드물게 빈대에 물리고 나서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급성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는 알러지 반응입니다. 얼굴이 막 부어오르고 입술도 붓고 특히 목구멍 안쪽이 부풀어 올라서 숨 쉬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119 불러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특이한 체질을 가진 경우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니까 미리부터 겁먹지는 마세요. 빈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피가 자기한테는 아주 영양 만점이거든요. 사람 사는 곳이 자기들이 살기에도 좋죠. 적당히 따뜻하고. 이놈들은 우리가 잘 때 기어 나와가지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놈들은 우리가 사는 곳, 자는 곳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방 물리는 경험을 하셨다면 침대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십시오. 기어다니는 빈대는 보지 못하시더라도요, 빈대의 배설물, 허물, 알 같은 걸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빈대의 배설물은 피 같은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에 떨어지면 이렇게 번져서 까맣게 되죠. 천에 곰팡이가 핀 게 아니고요, 빈대의 흔적이랍니다. 침대 매트리스 안쪽, 매트리스 테두리에 있는 주름, 침대 프레임에 있는 틈, 침대 주변 벽지에 갈라진 틈, 또 침대 옆에 두는 서랍장 위에 액자가 있다면 그 뒷면에, 걸레바지 틈새, 장판의 틈, 또 전기 콘센트의 틈, 그 안쪽, 이런 데 뒤져보세요. 침대, 잠자리에서 가까운 곳, 거기가 얘네들한테는 역세권입니다. 얘네들은 사람들이 잘 때 나와서 피를 빠는 놈들이니까 사람이 사는 곳, 자는 곳 근처에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잠을 자는 숙박시설, 고시원, 기숙사, 병원, 군대 숙소, 이런 데가 빈대들한테는 고급 서식처죠. 사람들이 숨을 쉬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 이걸 감지하는 센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창고 같은 데는 빈대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도요. 거기에는 빈대가 서식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동하는 중이지 거기에 살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옷이나 물건에 우연히 올라타서 히치하이킹을 한 겁니다. 이는 머리에 붙어 살고 벼룩은 동물의 털에 붙어 살지만 빈대는 붙어 사는 놈은 아니에요. 잠자리 근처에서 숨어서 사는 놈이죠. 얘네들은 열에 약하다고 합니다. 50도 이상의 열만 가해주면 깨. 고온으로 스팀 분사기를 쫙 쏴주는 것이 약보다도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드라이기를 가지고 조질 때는요, 온도는 뜨겁게 하되 바람은 약하게. 바람이 너무 세면 날아가 버리니까요. 자, 저는 오늘 빈대를 막아내는, 즉 방역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어요.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빈대 정보집 개정판을 발표했습니다.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EPA, 즉 환경보호국과 CDC, 질병관리센터 웹사이트에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관련 링크를 제가 아래 더보기 설명칸에 남겨두겠습니다.